광주 민중항쟁 39주년 국민TV 광주협의회 특별 생방송 3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평론하는 이강윤이고요. 조금 전에 안병하 치안감님의 아드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분의 소중한 얘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안병하라는 이름을 광주 5월과 함께 기억해야 할 분이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순서에는 없었는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그리고 박주현 의원이 아까부터 이 광장에서 지키고 시민들과 얘기 나누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냥 깜짝 인터뷰입니다. 원래 방송의 귀재신데 QCT에 정 대표님 이름 없는 거 보셨죠? 글쎄요, 저도 구경하다 갑자기 불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두 분 합쳐서 6분 이상은 못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국회의원과 시민을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오늘 아침에 유족회 추모제에 네. 민주평화당이 당 차원에서 예. 같이 참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금남로 시민들과 함께 하려 나왔습니다. 이따 저녁 때요. 예. 정치적으로 많은 격변과 굴곡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치인 정동영에게 많은 비판도 있었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였던가요? 예. 등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 현장에 아스팔트에 가장 맨몸으로 가 있던 정동영, 최근 몇 년간의 정동영을 기억한다는 분들을 전 직업상 제가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시기도 했고 국민의 신망을 많이 얻기도 했고 뭐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예.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많이 얻으셨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정동영에게 광주 80년 5월 광주는 뭡니까? 여기가 도청인데요. 네. 80년 5월에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자로. 네. 그런데 한 줄도 보도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죠.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부채감이 있죠. 예. 그때 여기 취재 기자로 와 예, 계셨었고 취재 기자로 이 도청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봉쇄 기간 중에 즉 흔히 말하는 광주 해방구 그래서 5월 27일 광주 도청이 피해 진압을 당할 때까지 광주에 체류를 하셨던군요. 예. 네, 기사 송고는 못하고. 했지만 한 줄도 나갈 수 없었죠. 그리고 아무튼 참상은 그래도 다 똑똑히 각인되어 예. 있겠군요. 바로 옆에 상무관에 네. 100구가 넘는 시신이 태극기에 덮여 있었고 예. 날은 더웠기 때문에 참 참혹한 광주였습니다. 가급적 정치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동영 의원이자 대표께 정치력이 빼면은 할 게 없어요. 실은 이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언론계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 촛불로 정권은 바꿨는데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려면 결국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 가장 손가락질하는 게 왜 싸우느냐는 건데요. 예. 국민의 민생 문제를 갖고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권력의 탈환, 권력 쟁투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이제 선거법 얘기보다는 지금 이제 5월 광장이고 도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망월동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5월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도 아직 오지 않는다. 39년이 됐는데도 아직 오지 않는다. 누가? 그것은 그 어머니의 말씀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세 번째 등장했는데도 네. 아직 이 광주 이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총을 쏜 자는 있고 죽은 자는 있는데
그 경위는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이 기이한 발포 것. 명령자만 예, 없는. 예. 네. 근데 지금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망월동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과 능력, 권능을 가진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예. 대통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주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곳은 보안사 지하실입니다. 예. 보안사 지하 창고, 그러니까 보안사의 조난 기록실, 조난실장은 대령이 하는데요. 예. 지금 과천으로 이사간 안보지원사령부 지하실에 있는 보안사 문서 창고를 열면 거기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의 행적이, 네. 그 당시 보안사는 이 상황실을 운영했어요. 예. 상황 일지와 함께, 왜냐하면 조난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예요. 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보안사 창고를 열어라. 창고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창고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밖에 없다. 그걸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일 오기 전에 그 문서 검증반을 만들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광주 망월동에서 유족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는 왜냐하면 이 39주년이 특별한 게, 특히 보수 야당이 광주를 폭도라고 다시 규정하고 예. 광주에 대한 모욕과 폄훼를 일삼고 있어서 다시 묻혀있는 진실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망월동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감동을 줬는데 그 이후에 사실 광주의 진실이 한 발짝도 나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내일 39주년에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보안사의 기밀문서 창고를 열어 젖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확인할 권리와 의무는 있는 것 같고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당시의 생생한 조난 기록들, 실시간 그대로 적히고 올라왔던 보고를 그대로 뒀는지, 훼손했는지, 사멸시켰는지 역시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아울러서 그 창고에 네. 이 전두환 장군에 대한 게 책이 2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전두환이 보안사령부로 오니까 금방 실무자들이 그것을 나쁜 것을 싹 빼고 한 권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취임한 뒤에 다시 복원시켜서 지금 현재 전두환 기록이 2권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믿을 만한 증언입니까? 거기에 조난실에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5.18 광주에 관한 진실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는 곳은 보안사령부 지하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5.18 광주 폐륜 망언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작태라고 생각되는데요. 역사 왜곡 방지법, 그리고 처벌하는 법, 이런 거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죠. 그리고 네. 여야 사당이 5.18 이전에 그걸 국회에 처리하자라고 네. 합의까지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합의할 때 함께 부대 사항이 그거였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가 실종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5월 중에 국회를 다시 열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5.18 망언, 홀로코스트 이 부정하는 법, 알겠습니다. 처벌하는 법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박주현 의원께 뭐 말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PD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면서 이 시간을 빼냈으니까 저의 곤혹스러움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동영 대표 그리고 박 의원 그리고 모든 뜻을 같이 하는 범개혁 진보 진영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10,000원 주고 쇠고기를 사면 집에 와서 딱 한 근 600g 이어야 하잖아요. 10,000원을 줬는데 집에 와서 달아봤더니 소고기가 200g 밖에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그만큼 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것, 그게 올바른 정치개혁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현역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게 5.18 역사 왜곡 방지법, 엄벌법과 함께 제대로 된 정치개혁 꼭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죠. 예, 이번에 총뿌리를 겨누도록 국민에게, 광주 시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도록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이라는 사실이 속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죄로 처벌되었지만 이제 다시 내란 살인죄로 당장 구속되어야 합니다. 멋있습니다. 자, 이걸로 두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